스태피가 제안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 어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발표드리게 될 박찬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희 정책연구기관으로서는 과실령과 함께 미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좀 논의해보는,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이번에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어젠다로는 5가지가 되겠고요. 첫 번째는 과기혁신 거버넌스 및 관리체계, 그리고 과기 인재, 그리고 국가 전략기술의 성장 동력화, 그리고 기술 사업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공 인프라의 혁신 전환,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기혁신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보시겠지만은 국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혁신 전략 수립의 이행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R&D 예산의 규모에 좀 과도하게 치우친 나머지 정부 R&D 투자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에 꾸준했던 R&D 분야 예산 확대에 걸맞는 조정체계, 관리체계 개선이 있었는지라는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타 내지는 조타수로서 과학기술 정책 기능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 의제 제안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가 있겠습니다. 국가 혁신 책임자로서 국가의 CIO로서 혁신 부총리 제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예산이나 인재, 전략기술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좀 흩어져서 좀 하나로 모아서 지금 관리가 되거나 전략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총괄 지휘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R&D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역할로서 국가 혁신 부총리의 제도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과 재정 투자 효율을 고려한 정부 R&D 편성 및 관리 체계 재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연구형, 구축형과 같은 R&D 유형에 따른 사전 기획 제도로서 R&D 예타 제도의 후속 폐지로 발표했던 R&D 예타 제도의 다음 단계로서 이런 제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R&D 예타 제도를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R&D 편성 및 관리 체계의 설계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형 R&D 사업,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가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의 지속성과 전략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아까 안준모 교수님도 말씀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수월성 중심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양성 체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 감소나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사회적인 어떤 메가 트렌드의 중요한 그 기로에 직면해 있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것은 과학기술 인력의 공급 기반이 약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재 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력의 유출 위기도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나 AI, 반도체 같은 인재 정책이 여러 부처에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과연 실효적인가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력 양성의 구조적 미스매치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기서 예로 들었지만 초, 중급 인재들은 공급이 과잉하고 있고 고급이나 산업 특화형 인재, 어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재에 대해서는 절대 부족한 구조적인 미스매치가 지적되고 있고요. 이런 구조적 미스매치 등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점점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드리는 정책 의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수월성 기반의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확보 정책과 공공성이나 보편성 중심의 교육 정책을 분리시켜서 집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월성 중심의 정책과 공공성 중심의 정책이 함께 어우러졌을 경우에 공공성 중심의 정책이 이긴다라는 저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월성이 이게 사그라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 2가지가. 그런 우려를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비단 교육만은 아닌데 특히 과학기술 인력에 관한 정책에서는 수월성 기반의 정책이 별도의 정책 목표와 정책 가치를 가지고 따로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수 해외 과학자 유치나 연구 중심 대학,
아니면 경력 관리 등의 범부처적인 인재 관리 정책이 사실 이 수월성 중심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비자나 정년이나 인프라 등의 제도적 기반의 확보가 필요하고 이들을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의 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의 자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개인 장기 블록 펀딩 방식의 지원을 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 전략 기술의 성장 동력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국가 전략 기술은 이제 저희가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지정하였고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선도국은 선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주권의 확보가 신성장 동력 기반으로서 너무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2대 국가 전략 기술의 지정 그리고 특별법 이제 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략 로드맵에 또 작성이 있었고 등 지난 한 2, 3년 정도에 많은 정책적인 기반의 조성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국가의 정책 쪽에서 좀 자리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정책 제안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추진 체계 정비로서 지금 특별위원회로 나와 있는 전략기술 특위를 상설화시키거나 또는 임무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국가 전략 기술에는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임무의 이행 점검 방식을 구체화시키는 노력들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 분야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전략 기술을 이렇게 이니시에이트 한다면은 민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국가 부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좀 대규모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의 국가 전략 기술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분야 선정만 맨날 하다가 그치는 그런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예산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범부처 사업으로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기술을 선정해서 우리가 육성한다면은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 보안 체계와의 강화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R&D 투자 대비 사업화 미흡의 고민이 있고요. 관주도의 밀어내기식 기술 이전 사업화에 대한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 속에는 부처 간의 기술 사업화 관련된 법제도가 너무 분절적이기 때문이다라는 문제 고민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보상 체계 미비와 시장 메커니즘 미작동이라는 부분은 개발된 기술과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은 별개로서 기술 사업화의 전문성을 조금 더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적 메커니즘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고민이 있습니다. 정책 의지로서는 첫 번째, 연구개발 성과의 시장 메커니즘 적용을 위한 시장 중심의 기술 사업화 전문 회사 육성이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있어야지 이 도메인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비즈니스의 발달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관주도의 어떤 지금까지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부처의 총괄 조정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재원별로 너무 출연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다면은 투자와 보증 융자 같은 정책의 조합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상 제도는 기술 사업화 전담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전문 인력과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마트 공공 인프라 혁신의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핵심 공공 인프라와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미래 지속 발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특히나 반복되는 싱크홀 그리고 노후 건물의 화재 같은 예정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근본적으로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재설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미에서 공공 인프라 부분이 혁신 정책 관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30년 이상 경과가 다는 것을 노후화라고 정의할 때 앞으로 한 4, 5년 있으면은 공공 인프라 시설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안전사고 빈발의 문제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다리가 하도 교량공포증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그 다리가 하도 붕괴되고 무너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저런 단어가 생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공공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잘 아시겠지만 신규 구축과 예산 확보의 노력에만 있고 유지 보수 유지 관리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은 계속 있지만은 실제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작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자꾸 소폭의 변동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정책 의제의 제안은 인프라 분야별 전략적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과 R&D만이 아니고 BR&D를 포함한 어떤 일관되고 조율된 통합적인 혁신 정책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의제를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아주 당연하지만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대한 R&D는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인프라 전환에서 단순히 공공 부분의 역할로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투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공공 투자 서비스도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공 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 공공 서비스 스마트 공공 인프라 혁신이라는 키워드로서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다음 정부만이 아니고 새 정부도 해당되겠지만 미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방향성으로서 저희가 고민한 것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